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회사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PD님 이거 회사 앞으로 부르신 거 보니까 오늘은 혹시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스튜디오 촬영? 오케이? 아니에요. 이그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네. 핸드폰으로 사진 두 장을 보냈어요. 아, 제 핸드폰으로요? 네, 제 번호 모르시는 거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뭘 시키시려고 미션으로 이런 거. 네, 일단 첫 번째. 예. 할머님, 네, 굉장히 인자하신, 나이가 연세가 좀 많아 보이는 할머님. 두 번째 사진이, 네, 소네요. 소, 한우. 뭐 이 주제가 뭐? 할머니랑 소, 이게 뭐야? 주제 뭐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네. 연상하는 곤충을 떠올리세요. 곤충이요? 네. 추억의 스무고개도 아니고 이 무슨 뜬금포 퀴즈란 말인가. 그래도 일단 미션은 미션. 지영욱 리포터 미션 해결하러 가자. 이곳은 우리나라 토종 해귀 곤충의 집합소 영월 곤충박물관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영월에 있는 곤충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곤충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실제로 살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도 과연 어떤 곤충을 찾는 건지 제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이 안에 일단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야, 여기 요런 데 보면 이거네. 요거. 알았네. 이거 이 황소 나온 거 보니까 새똥구리 요거 맞죠? 아니에요? 에헤, 어렵다 어려워. 박물관 내 전시실만 6실, 전시된 곤충들만도 수만 가지라는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이보다는 쉬울 듯. 찾고 또 찾고. 이래도 안 되면 지영욱 리포터의 필살기, 관광객에게 물어보기.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곤충박물관에 찾아주셨는데 어떻게 이쪽에 찾아오시게 됐나요? 지인 중에서 영월에 곤충 박물관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다고 소개를 받아서요. 그래서 한번 뭐 와보자 하다가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곤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인지라.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 곤충박물관에서 어떤 곤충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저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제가 좀 약간 하나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퀴즈거든요. 네. 할머니, 네. 그리고 소.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곤충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왜요?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니까 장수, 그리고 소가 있으니까 장수하늘 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브레인이시네. 정답인가요? 빙고! 맞습니다. 딱정벌레 중 가장 커서 장수로 불리는 장수하늘소. 곤충으로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자, 드디어 고대하던 이 살아있는 장수하늘소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관장님을 따라왔는데 여기 굉장히 알락달락하고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어디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여기 전시돼 있는 지금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고요. 네네네. 네, 이런 박물관에 이제 물론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건 워낙 좀 신비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연구소요? 네, 그래서 좀 은밀한 곳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장수하늘소 여기 만나 뵙기 쉬운 몸은 아니네요. 잠깐 어느 쪽으로 가면? 네. 이쪽으로. 여기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비밀번호를. 그렇죠. 예. 비밀번호 틀리셨는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입니다. 이곳은 정확히 지금 뭘 하는 곳인가요? 물론 뭐 연구센터긴 한데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이 3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그 3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장수하늘소하고 비단벌레 위주로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연구를 하고 또 여기서 그러면은 장수하늘소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우기도 하고 인공증식을 여기서 인공증식 그래 맞아요. 제가 여기서 인공증식에 성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요 천연기념물센터. 네.
안쪽에도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네. 여기도 이제 천연기념물 곤충만 네. 별도로 그 전시를 해놓는 전시실입니다. 지금은 아직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합니다.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비단벌레만을 집중 연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특별한 전시물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곳을 기념하는 표지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춘천, 네.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도 네. 춘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춘성군에 있었어요. 네. 그 춘성군의 거기에서 장수하늘소가 처음 나타난 걸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석을 세워서 천연기념물로 그걸 이제 정했었는데 소양강 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몰 지역에 포함돼요. 소양강댐 건설과 담수로 장수하늘소가 발견됐던 북산면 추정리 일대가 물속에 잠기면서 서식지는 물론 장수하늘소까지 완전히 전시를 감추게 됩니다. 장수하늘소가 한 사이클이 네네. 알에서 교밀 짝짓기를 해서 알을 네. 낳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애벌레 기간을 한 5년이나 7년. 5년이요? 예, 5년에서 애벌레로만? 예, 네. 5년 짧은 겁니다. 짧은 거예요? 조건이 안 좋으면 7년도 있을 수 있고 10년도 있을 수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한 귀한 생명인 장수하늘소. 이를 인공 번식시키기 위해 이대암 관장은 토종 장수하늘소와 동일한 종인 북한산 장수하늘소를 국내로 들여와 알을 받습니다. 이후 유충을 4년간 키워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장수하늘소 복원에 성공합니다. 애벌레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것이 이제 인공증식의 그 가장 핵심입니다. 이처럼 장수하늘소는 자연 상태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기간이 길어 복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이대암 관장은 5년에서 7년의 애벌레 기간을 단 7개월로 줄이는 획기적인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얘네들이 네.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개체들이 하나 왔어요. 그럼 지금 이게 저거 뭐야? 네, 가족인가요? 후손들이죠. 후손들? 네,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개가 씨앗이지. 최단 기간 인공증식에 성공하면서 절멸 상태에 가까웠던 장수하늘소의 향후 복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암컷은 아까 네네. 그 표본 사진 찍으셨지만 네네. 암컷은 요 앞에 이 턱이 놀랬다. 짧죠. 근데 네네네. 수컷은 이 앞에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 사슴벌레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뿔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뿔이 아니고 집게라고 얘기해. 이게 집게, 뿔은 이제 예. 요게 이제 더듬이고 그 앞에 이제 집게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 버섯균을 증식한 폐목을 이용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온도 조절을 통해 월동 기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 곤충류 중 가장 큰 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장수하늘소를 우리 숲으로 돌려서 이 숲에 자생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거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고요. 그 중간에 일반인들이 장수하늘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 박물관이나 연구소로 오면 장수하늘소를 보고 만질 수 있고 또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한 1년에 1개월 정도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여름 한철.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해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살아있는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곤충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조만간 대한민국 푸르른 자연 속에서 우리의 자연유산인 장수하늘소의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 발견.
따뜻한 봄날 경주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시간 문화재발견 안수진입니다. 저희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의 빛나는 유물을 찾아서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이분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김동환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요 날씨가 조금 쌀쌀했을 때 탑곡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꽃이 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봄날에 온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국가사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사천왕사라는 절터입니다. 아, 이곳이 사천왕사라는 절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천왕사는 신라 문무왕 19년, 679년이 되겠죠. 신라에서 삼국 통일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조성된 사찰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쪽 샘에 갔을 때는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발굴 과정을 이제 유물의 발굴 과정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탑곡에 올라가서는 많은 조각상들을 볼 수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곳은요 뭔가 휑한데요, 선생님? 네, 여기는 사천왕사는 네. 신라시대 때 창건되어서 조선시대 때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근데 조선 중기 이후에 폐사가 되었고 네. 민가가 들어섰고 일제강점기 때 철로를 넣기 위해서 부분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일부 유물도 수습되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발굴 조사가 완료되고 임시로 복토한 모습입니다. 아, 그럼 유물들은 여기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문화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그 문화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문화재는 어디에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집 진열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네.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기 위해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라미술관에 도착했는데요. 10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네. 작품 바로 이 문화재입니다. 사천왕사 노규신장상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두 세 종류의 신장상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에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이 노규신장상 사연이 많은 유물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름부터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노규신장상 혹은 노규신장벽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네. 노규라는 말은 녹색 유약이 발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자세히 보시면 네. 녹색의 유약이 반질반질하게 발려져 있는 것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네. 신장이라는 말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신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노규가 발려져 있는 신장상 혹은 이 신장상들의 용도가 벽전으로 사용되었거든요. 벽에 붙이는 네네.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규 신장 벽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 노규신장상이 100년 만에 제짝을 찾았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네네. 말씀드렸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그 철로를 넣기 위해서 일인 학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유물이 수습되어 가지고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해서 일부 유물이 출토되었고요. 각각의 기관에서 보관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원이나 접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전시를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두 기관이 서로 상호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한번 실시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또 3D 스캔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편들을 다 한번 디지털 작업을 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경주박물관에 있는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유물과 2006년도에 발굴한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물이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두 기관이 협약을 해가지고 복원하고 접합을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조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조각상이 총 16개의 세트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상으로 따지자면 모두 48개의 조각상이 있었던 네네.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편들을 다 하나하나씩 수습을 해가지고 디지털 파일로 저희가 컴퓨터에서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맞춰보고. 예, 그렇습니다.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 유물을 접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원래 따로 있다가 네. 이제 짝을 만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얘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이 노규신 장상들이 사천왕사제는 어떻게 사용돼요? 예. 아까 제가 현장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천왕사는 사찰 내에 동서에 목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교신장상은 그 동서 목탑 기단에 한 면에 6개의 상식 이렇게 배치되었는데요. 네. 한 면에 중앙에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상이 있었고 네네. 그러면 동탑에는 한 면에 6개니까 24개의 동서남북이니까 네네. 24개의 조각상 그리고 불안탑이 동탑, 서탑이니까 총 48개의 동서탑에 이렇게 상들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약간 수학도 필요하네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의 협력으로 사천왕사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풀렸고요. 노규신 장상도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8개 중에 그러면 3개만 복원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 1400년 정도가 지나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2006년부터 12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완형으로 출토된 예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네네. 모두 다 깨진 단편들로 이렇게 발굴이 되었거든요. 특히 옆에 있는 두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편들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맞추어진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섬세하게 선들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유지가 되어 온 것 같아요. 네, 오랜 맞습니다. 시간 동안. 예, 특히 이제 이 사천왕사 노규신장상 같은 경우에는 땅에 다 묻혀 있었기 때문에 조각상이 이렇게 좀 비교적 잘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조각상들은 다 흙을 이용해서 틀에서 다 찍어낸 것들입니다. 찍어내가지고 네네네. 똑같은 상을 여러 개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조각 양식이라든지 어떤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보자마자 그 생동감이 네, 느껴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너무 좀 벅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679년에 만들어진 시기 이전에는 굉장히 신라에서는 고조란 어떤 불교 양식, 불교 미술이 유행을 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백제 미술도 들어오고 고구려 미술도 들어오고 당나라 미술도 불교 미술도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불교 미술, 불교 예술들이 융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조각 양식의 어떤 유물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철로 건설과 함께 조각조각 흩어진 채 묻힐 뻔했던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오랜 연구 끝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신라를 지켰던 노규신 장상. 그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버부상 나가는 소리 진진자라라 진진자 떡 사세요 떡을 사.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부상처럼 하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산에서는요 전국 각지 내로라 하는 보부상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 축제를 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요 이야 지금 떡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못 팔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 자 진진자라라 진진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 옛날 저작거리에 장이 서면 어김없이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다니며 물건을 팔던 보부상들이 충남 예산에 모였습니다. 보찜 메고 예산으로 달려온 보부상들을 만나보시죠. 보물보물 맺힌 꽃 수월수월 달리꽃 봉실봉실. 지난 주말 예산 읍내에 수상한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페랭이 모자 쓰고 등짐 하나씩 짊어졌는데요. 어르신들 장사 나오셨어요? 오늘 지금 별의별 장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예, 맞죠. 이 모인 장소에서 뭘 하는 거죠? 우리 보부상 160주제 공문제 축제에 오늘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이제 다니면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일단 오늘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시장에서 보찜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던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하죠. 오늘은 예산에서 보부상들의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보부상이 마을에 오면 꽹과리를 울렸다고 하는데요. 시끌벅적 이 길놀이로 손님 맞이 제대로 하는 예덕 상무사. 동네 사람들 얼른 구경 나오세요. 우리 어르신 이렇게 지팡이 돌리면서 오늘 뭐 팔러 가세요? 담배 팔러 가는데 잘 팔리려나 못 팔리나 모르겠네. 담배요. 아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뭐 팔러 가세요? 비단. 우리 또 왔어요. 어머님들 또 예쁘게 장식하고 예쁘게 치장하는 비단 좋죠. 예, 많이 파세요. 담배 장수, 비단 장수, 인심 넉넉한 보부상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신명나는 풍악이 더해지니 장터 분위기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흥겨운 길놀이가 끝나고 공문제를 올리는 보부상들. 오늘 새롭게 탄생한 접장이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시대부터 장터를 누비던 보부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됐는데요. 예덕 상무사는 해마다 공문제를 재현해 보부상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덕 상무사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 문화를 저희 새로운 접장이 돼서 그 문화를 계승하고 발달하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지역에 생긴 보부상촌에 대해서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명색이 보부상 총회날인데 한바탕 놀아봐야죠. 예덕 상무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부여와 서천에서 활동하던 홍삼 보부상도 달려왔습니다. 각설이 타령을 듣고 있으니 어깨가 들썩들썩. 주거니 받거니 흥정하는 아낙네 모습도 정겹습니다. 멀리 경북 울진에서도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 주막이 어떤 주막인가 하니 울진에서 봉화까지 11년 고개 넘어갈 때 울진에서 봉화까지 12고개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던 보부상들. 지게 가득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그들의 애달픈 삶이 구성진 마당놀이로 펼쳐졌습니다. 지게 보니까 지게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부상들이 짓는 바지개라는 것인데 조금 일반 지게하고 다른 점은 이 보부상들이 많은 짐을 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그 많은 짐을 지기 위해서 이 가지 없이 만드는 지게예요. 받침 없이. 예. 그 시절에 그 어르신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12고개를 오르내리고 봉화까지 가고 할 때 그 삶의 그 애환이라든가 무게는 말도 못 하겠죠. 보부사등들이 짐을 풀면 저잣거리가 북적북적했다고 하죠. 오늘은 예산장터도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다들 장구처럼 생긴 나무를 가지고 노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실을 깬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죽방울놀이.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던 민속놀이입니다. 잘한다. 와 잘하네. 요 어때 재밌어? 재밌어요? 네, 진짜 잘하네. 이게 그럼 아버님 어릴 때 추억의 놀이 같은 거예요? 추억의 놀이죠, 예. 아, 이거 오, 이야 이거 방금 보셨어요? 묘기도 부리시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야, 아니 예전에 조금 노셨나 봐요. 왕년에.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는 죽방울이 아이들의 인기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조금 어설프지만 실력이 늘면 위아래로 던지고 받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네요. 그 시절 보부상들이 가득했던 장터골목도 이렇게 시끌벅적했을까요? 오랜만에 듣는 다드비질 소리도 반가웠고요. 오늘은 내가 마당쇠! 우리 아버님은 장작 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많이 쫙 하고 한번 갈라주실 수 있으세요? 자, 크게 한마디 딱 외치시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마님! 이 정도면 장작 패기의 달인 아니신가요? 와, 이번 겨울 문제 없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보찜을 메고 백리길을 다녔던 보부상들, 예산장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여기는 뭐 파나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집신 팔아요, 집신. 집신. 이야, 알차다. 딱 맞네. 맞았어. 아유, 오늘 모든 떡을 다 팔았으니 여기에서 아주 그냥 국밥 한 그릇 딱 먹고 가면은 그냥 소원이 없겠네. 여기 주모! 절세미인 어우동을 여기서 만날 줄 몰랐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아니 나 국밥 한 그릇만 좀 얻어 먹을까 하는데 뜨끈하게 좀 준비될 수 있는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갖다 드릴게요. 보부상들도 장사하다가 출출해지면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겠죠? 맛있게 드세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이리 좀 앉아보세요. 왜요? 아니 이렇게 교태가 많은 우리 아낙네께서는 도대체 어인일로 여기에 행차를 하시게 되셨나요? 아, 학교에서 왔는데 정말 실제로 보찜 짓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어우동도 해보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고 진짜 어르신분들도 너무 재밌게 즐기시고 저도 저 같은 이제 20대 사람들도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라서 사라져가는 보부상 문화를 만나고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 이제 예덕 상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개를 넘어 지역 장터를 누비던 사람들. 구성진 타령으로 듣는 보부상의 삶은 고단하지만 소박한 기쁨도 담겨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그래요? 박수까지 칠 정도로 재미나요? 좋아요. 뭐가 그렇게 신나세요? 아유 흥이겹잖아. 깽소리 치는 거야. 박자가 신이 나가지고 그럼 박수만 치면 안 되죠. 좋아요. 그럼 몸도 흔들고 해야지. 나도 흔들어. 그럼 해야지. 예덕 상무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풍물가락이 장터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부상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만난 보부상을 화폭에 담는 아이들. 인정 많고 성실했던 보부상의 삶이 아이들 마음속에도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에도 보부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잘 활용해서 보부상이 지금 많은 예를 들어서 큰 상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그 보부상 문화를 좀 더 잘 활성화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국 팔도를 누비던 보부상들이 예산에 모였습니다. 보부상의 진솔한 삶과 문화를 만날 수 있었던 전국 보부상 한마당 축제.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모아져서 보부상의 명맥이 더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과거엔 우시장도 있었다는 정선군 인계면, 이젠 5일장만이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진짜. 네. 오늘은 정성군 임계 5일 장터에 왔는데요. 임계하면 또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우 식당도 쫙 있고. 네. 오늘 한우 먹으러 가는 건가요? 네? 뭔가 아까 구성만 보니까 거기 한우 식당 딱 써 있던데. 네, 저기네요, 저기. 네. 한우집. 임계 한우가 유명하긴 하죠.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닌데 뭐 일단 네 맞아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한우 식당이고 간판도 그리고 저 오늘 한우 먹는 줄 알고 왔더니 뭐 한정식 같은 게 이게 차려져 있네요. 안타깝게도 한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정선 임계마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화전민 네. 전통 제사상 차림인 곶갈밥 밥상 차림이에요. 곶갈밥이요? 곶갈밥. 그러게 한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한우보다 낫지 않나요? 구매산골 화전민들의 제사상 차린 곶갈밥. 제사 음식이라는 점에서 안동 헛제사밥과 비슷하지만 헛제사밥은 양반들의 음식, 임계 곶갈밥은 제사상 귀신마저 눈속임해야 했던 곤궁한 삶의 산물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곶갈밥?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네. 공갈밥이라고도 하죠. 공갈밥. 공갈밥. 안에는 더 맛있어 보이는 잡곡밥. 예. 제사는 돌아오는데 쌀은 모자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곶갈밥입니다. 쌀밥보다도 밑에 담긴 잡곡밥의 양이 더 많죠. 아, 그러네요. 그죠. 정선 임계마을에 사시던 네. 화전민들의 슬픈 제사상 차림을 계량화시켜가지고 지금 밥상을 만들었다. 밥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반찬들도 제사상 음식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리신 거냐? 물어보시죠. 어머니 깻잎이죠? 예, 이건 잡숴보세요. 저 섞은 같은. 이게 깻잎 말린 겁니까? 깻잎을 글쎄 지금 붓고 따다가 예. 겉에다 찹쌀가루 묻혀가지고. 하얀 게 찹쌀가루구나. 네, 그래서 더 고소한 냄새가 나는구나. 섞어가지고. 깻잎 튀김. 네. 한 맛은 없어. 별 맛이 있네요. 별 맛이 있어. 맛있네요. 진짜 집에 제사 지내는 거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요. 음식을 개량했다고 해서 정성까지 바꿀 순 없죠. 반찬 하나하나 제사를 보시듯 정성을 다합니다. 특히 조물조물 묻혀낸 제철 나물 반찬과 찹쌀에 다양한 잡곡을 섞어진 잡곡밥은 곶갈밥의 핵심. 그런데 이건 뭐죠? 근데 어머니. 네. 밥 짓는데 이게 물 색깔이 예쁘네요. 이게 보랏빛이 돌고 이게 무슨 물이에요 이게? 약초 오갈피라는 거, 그 물로 해가지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좋게 드시라고 이렇게 오갈피 물로. 오가피 달인물이에요 그러면? 네, 오가피 달인. 오가피 달인물로 밥을 짓는 겁니까? 네. 야, 밤도 찹쌀과 잡곡에 오가피 달인물을 붓고 배추와 밤까지 넣으니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삶은 시래기 쏭쏭 썰어 두부와 함께 넣는 건 메밀국죽이라고 하고요. 청국장은 소금이나 간장 대신 송송 썬 김치를 넣어줍니다. 그래야 맛이 더 진하고 풍부해지기 때문이죠. 간 보세요. 간이요? 제가 간 전문입니다. 제 간이 튼튼하거든요 또. 어때요? 간이 맞나요? 조금만 더 끓이면 진짜 맛있겠어요.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이건 산에서 캐온 냉인데요. 다 묻히시면 원래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러던데 다른 분들은. 엎드려 절받기.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봄이죠. 봄의 향기가 싹. 진짜 제사 지내기 직전 우리 집 부엌 같아요. 자, 이제 화전민들의 제사상 곶갈밥 상차림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입안에서 바사삭 튀김이 보이고요. 숙채, 삼색나물은 제철에 나는 걸 올립니다. 임계 지역의 독특한 제사 음식 채만두와 등갈비도 보이네요. 등갈비는 원래 제사 음식이 아니지만 새로 넣은 반찬이라고 해요. 어적으로 온 조기와 고등어가 올랐는데 토막난 고등어에 나무막대를 끼워 놓은 게 특이합니다. 메밀전병과 메밀배추전, 젓갈과 냉이 무침도 보이고요.
떡과 송편도 맛있겠네요. 국으로는 메밀국죽이 나왔는데 강원도 산골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화전민들의 독특한 음식입니다. 탕은 김치로 밑간을 한 청국장. 마지막은 오늘의 주인공 곶갈밥. 진짜 보기엔 흰쌀밥과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곶갈밥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밥부터 한술 떠볼까요? 오가피 달인물로 지어서 그런지 잡곡의 거친 느낌은 거의 없고 쫀득한 찰밥 같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우리가 제사상 하면은 흔히 뭐 홍동육서, 좌충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거를 똑같이 격식을 차리셨다고 해요. 뭐 육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구하기보다도 나물 구하는 게 더 쉬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보시게 되면 고등어 한 마리가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임계장에서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한 마리를 구워가지고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육전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갈비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하기 힘드니까 닭고기를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 이제는 근사한 상차림으로 이렇게 먹게 되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없이 살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덮은 거리 이게 곶갈밥이 덮어야죠. 눈속임으로 올렸던 밥상. 이제는 사진으로 담아가고픈 멋진 밥상 차림이 됐습니다. 그 메뉴로 판매하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2017년 말. 작년 말부터 진짜 몇 개월 안 됐네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손님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드셔보신 분들은 다시 이제 손님 모시고 다시 또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아로서 위소문을 다 나가지고.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정선의 곶갈밥. 제사 지내는 고견을 갔죠. 어릴 때 위에는 하얀 밥이고 밑에는 이제 그 메밀쌀이라든가 강물을 잡곡을 넣어가지고 밥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게 뭐냐고 이제 물으니 곶갈밥이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맛있어요. 핵맛? 핵맛? 그런 걸. 핵맛.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맛이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줄여서 얘기하니까. 핵맛.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맛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군요. 네. 어떤 맛입니까? 핵맛. 핵맛? 행복한 맛. 행복한 맛. 20대는 핵맛, 40대는 핵맛. 지금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옛날 문화도 맛볼 수 있고 또 건강도 함께 챙기는 느낌을 가져갈 테니까 저는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 화전민 곶갈밥 도시락도 이제 만들 생각이고요. 도시락. 메밀국죽이라든가 옥수수 인절미, 채만두라든가 올해는 집중적으로 장날이나 주말에 그 화전민 음식들을 손님들이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릉하면 초당두부, 속초하면 시장 닭강정처럼 지역을 떠올리면 음식이 먼저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되려면 먼저 음식이 맛있고 그곳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선 임계도 곧 곶갈밥이 생각나는 지역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여기 수많은 동물과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너구리와 패럿, 개구리를 비롯해 무시무시한 뱀까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생명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어느 생명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생명 없다라는 거. 그저 보고 즐기고 돌보는 걸 넘어 동물들 때문에 인생이 궤도까지 수정. 오늘의 주인공에게는 동물들이 직장 동료이기도 하답니다. 자칭 타칭 애니멀 파파의 행복한 일상 속으로 함께 가시죠.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시골 마을 작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무슨 짐이 이렇게 많대요? 큼지막한 상자를 턱 하고 내려놓으니 이게 뭔가요? 무늬가 표범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국제 멸종 위기동물 사이테스 2 외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할 경우에 환경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다 하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신고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국제 보호종입니다. 얘는. 진기한 거북이와 등장한 주인공, 직업이 궁금합니다. 유아 교육기관에 동물 수업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요양원들 동물 매개 치료 봉사활동 나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특수반 애기들 이제 동물 매개 치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멋있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거북인지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검은색에 노란색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동물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데요. 박종인 씨 직업이 바로 동물교육 전문가입니다. 하찮은 생명은 없거든요. 정말로 생명은 하나가 다 소중한 거고 애기들이 동물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난감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동물이자 오늘 수업을 함께할 거북이 등장! 꼬마 친구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잠시만 우리 친구들 느낌이 어때? 딱딱해요. 마른 느낌이 어때? 말랑말랑. 그지? 콧구멍 보여? 콧구멍 짝짝이지? 이거 그냥 거북이도 아니고 노란색 줄무늬가 새겨진 큼지막한 거북이를 만지고 쓰다듬고 안아보고 좀처럼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거북이 목이 말랑말랑했고 기분 좋았어요. 손은 조금 말랑말랑해요. 근데 만져보니까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신기했어요. 동물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동물들 직접 보면서 동물들도 사람이랑 같이 아픔을 느끼고 그런 생명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첫 수업부터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안 하시고 일단 아빠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무서워하는 동물 있으면 아빠 무릎에 앉아봐 하면서 이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시니까 아이들도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날 오후 박종인 씨의 일터를 찾았는데요.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설치류와 포유류, 파충류까지 좋게 수십여 마리는 돼 보이는데요. 비록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충북 유일의 합법동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직접 동물들을 수집해 사육하고 있는 거죠. 20종, 40종 정도 있고 마리수 저기 솔직히 파악이 안 되는 게 물론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동물들을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건 아닙니다. 박종인 씨에게 동물들은 동료이기 전에 가족이라네요. 그 녀석 이름이 뭐예요? 미미예요, 미미. 우리 파도. 큰아들에서 이름 지어줬는데 까마귀. 까마귀 이리 와. 쪼꼬야. 응. 쪼꼬. 스컹크. 맹만돌이. 땅콩. 이게 토요일적이다. 네, 땅콩. 애들이 이름이 네, 다 있어요. 다 있네. 네. 이 녀석은 완두콩. 얘는 댕댕이. 이 녀석들이 봉이, 봉파리, 봉봉이. 그 사람도 태어나면 자기 이름이 있듯이 이 녀석들도 일단 생명이 있고 그리고 제 자식처럼 키우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박종인 씨의 못 말리는 동물 사랑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네. 가족 대대로 동물을 좋아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네요. 5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도 공군 출신인데 공군에 보면 비행기가 들어가는 이글루라고 카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비둘기가 특히 많은데 새들이 집을 되게 많이 지어요. 다 커서 이제 이소를 할 때 되면 애기들이 난 연습하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한테 종현아 키워봐 그러시면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상한 게 저는 동물을 키우면 다 잘 되더라고요. 덕분에 아내는 일거리가 태산입니다. 밥 줄게 기다려. 바쁜 남편 대신 동물 돌보기는 아내의 몫. 신혼 초 아파트 방 하나를 비워 닭장을 꾸몄던 남편이니 말려서 될 일은 아니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남편을 도왔다는 아내. 그러다 보니 동물들과 서서히 정이 들었다네요.
처음에는 저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얘네들이 이제 뭐 밥을 주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 잘 따르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힘들긴 해도 그래도 보람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난감하죠. 좀 가야지. 지난 설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광상닭 수남이. 요즘 이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수남이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 병원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먹이 활동 이제 하기는 하더라고. 근데 중간중간 제가 포스피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회복되는 시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면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아닌 게 아니라 건강하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몸도 못 가눴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었죠. 청주에는 수많은 동물병원이 있지만 다양한 종을 받아주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데요. 아파도 당장 데려갈 병원조차 없으니 늘 애가 탈 수밖에요.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걸어가지 못해도 혼자서 걷기라도 하니까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정말로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후 박종인 씨는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삼남매. 다둥이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손 씻는 것부터 챙기는데요. 얘들은 비누를 못 씻기 때문에 기름기 있으면 니네가 손을 씻고 와. 네, 손을 씻고 와요. 동물들과 어울리려면 청결은 필수. 특히 파충류는 더욱 그렇다네요. 그건 그렇고 집안에 무슨 뱀이 이렇게 많대요? 사무실도 그렇고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원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있는 동물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을 소개할 박준원입니다. 뭐 먼저 소개해 줄 거야? 카멜레온이요. 와, 정말 카멜레온이네요. 카멜레온이 뭐가 좋은가요? 색깔이 변하고 혀가 길어요. 우리 동이하고 이어주는 동물 가족은? 작은 녀석이 동이고요. 큰 녀석이 둥이에요. 귀여운 친칠랍니다. 볼파이톤이요. 뭐라고? 볼파이톤이요. 요즘 인기 만점 애완용 뱀부터 집에 동물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좋겠네요. 아이들이 조금은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 떨어지거나 밥을 주거나 이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명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동물하고 같이 함께 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적이고 되게 정이 많아요. 정말 사랑을 줄 줄 알아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들 하죠. 늘 동물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 박종인 씨 가족은 차고 넘치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정도라네요. 애기들,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행복과 즐거움을 좀 주고 싶고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손도손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이자 가족인 동물들과 함께 연일 승승장구 애니멀 파파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